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스타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2026년 새해에 아셔야 될 거,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1년 동안 좌우할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이 2025년에 두고 와야 하는 에너지, 지나온 에너지와 앞으로 가지고 가실 에너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신년 운세를 한번 봐볼 거예요. 뭐 1월에 무슨 일, 2월에 무슨 일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차차 영상으로 조금씩 풀 거고, 오늘은 여러분을 지배하는 이번 연도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카드는 뒷면을 보고 고르셔도 되고, 제가 띄워드리는 카드 이미지를 보고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여러분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2025년 에너지와 2026년 에너지를 먼저 한번 짚고 가볼게요. 2025년의 에너지에는 Exchanging Gifts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어떤 균형을 원래 의미하는 카드인데, 사실 여기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균형이 좀 깨져있는 한 해였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해줘요. 이 균형은 어떤 균형이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어떤 누군가한테 되게 열심히 퍼줬어요. 퍼줬는데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균형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다. 혹은 내가 뭔가 쏟아붓는 것 같은데 그 결실이 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나는 무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를 대표하는 에너지는 브리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쉼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이 어떤 숨을 고르고 정말 인내하고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것들이 이번 연도에 엄청 중요한 테마가 되실 텐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무기력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달려오거나, 혹은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여사제 카드가 여러분의 작년 그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공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공부라는 게 꼭 뭐 시험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공부가 될 수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되게 노력하고 뭔가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잘 알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인풋은 되게 많았는데 아웃풋이 없었다라는 느낌으로도 여겨져요. 크게 상황이 변화하지 않았다. 뭔가 안정적인 상태였을 수는 있는데 그 상황이 크게 변화하거나 나한테 뭔가를 갖다 주거나 이러진 않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림에 여기 러버스가 등장을 했고, 또 심지어 태양 카드가 같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결실을 맞게 되시는 것 같은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1년 내내 내가 노력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어. 뭔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번 연도 상반기 안에 적어도 한 1월에서 3월 안쪽으로 뭔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시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내가 쟁취하게 되는 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결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 뭐 펜을 잡고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그 공부에 대한 결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나한테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되게 원하던 것일 수 있겠다라는 그림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결과를 받게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께 왜 무기력이 찾아올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인풋을 열심히 하던 때에는 이게 불균형하다고 느끼면서도 사실은 이게 결국엔 나의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걸음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공정하지 못한 거래다, 내가 자꾸 쏟아붓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언정 그에 대한 집중도는 굉장히 높으셨던 걸로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환경도 뭐 부정적이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어떤 결과물을 딱 얻게 되니까 혹은 여러분의 어떤 그 목표치를 여러분이 이루시게 되니까 살짝 허무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물의 에너지가 좀 많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물의 에너지가 지금 계속 많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진짜 지금부터 사실 시작인 건데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험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험생으로서 본분을 다 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헉, 나 이제 대학 다 들어갔으니까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때 사실 여기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부터가 시작인데, 뭐 대학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봤으면 시험을 붙는 게 끝이 아니고 시험을 붙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이 할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시작되어야 하는 어떤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하고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혹은 아니면 너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되게 많이 두었던 나머지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어디로 가야지?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묘한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킹 소드가 여러분의 엘더 옵 소드라는 카드가 여러분의 외부적인 미래의 그림에 나왔거든요. 사실 이렇다는 거는 사실 세상이 조금 너무 나한테 척박하게 굴어. 약간 내가 이제 뭔가 성과를 냈으면 그에 대한 축하를 해주고 그에 대한 어떤 뭔가 그 다음 방향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차갑게 나를 외면하는 세상이 있다. 예를 들자면은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목표 자체도 안 생기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내가 뭔가 이제는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나의 욕구들을 좀 누르고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은 내 어떤 1차원적인 그런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예를 들자면 정말 많이 먹고 싶은 거를 내려놨다든지, 여러분이 다이어트가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신나게 놀고 싶은 걸 내려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를 꾹꾹 눌러가면서 그 과정을 거쳐왔는데 막상 별게 없는 거예요. 이루긴 이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에 굉장히 몰입할 수 있을까? 아직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단 이 상태로 계속 뭔가 명상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나오죠. 그래서 약간은 내 감정 속에 내가 매몰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림이 좀 보여져요. 이게 만약 여러분이 연애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짝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 너무 잘 되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공을 들였어요. 이게 불균형한 관계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귀게 되니까 다시 뭔가 감정적으로 좀 내가 바라는 것도 더 많아지고,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감정적인 지지를 얻고 싶고 내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막상 그 사람을 쟁취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좀 보잘것없게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100%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무기력을 겪으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꼭 관계 안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성과나 성취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터무니없는 새로운 목표라기보다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을 세상이 나에게 요구해. 그래, 너 대학 갔어? 그럼 당장 취업 준비해야지. 약간 이렇게, 나 아직 대학도 제대로 못 즐겼는데 벌써 취업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다음 관문들이 나한테 무겁게 여겨지고 계속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나를 단정하려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진짜 내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정말 내가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냥 독서실에 처박혀서 공부만 할 때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한테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 인생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다음 목표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들긴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시간들보다 오히려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이 시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실 들어와 있는 조언들은 어떤 그림들이 있냐면, 이 디팔처는 어쨌거나 떠나는 거죠. 뭔가 출발하고 방향을 잡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얘는 서포트, 뭔가 지지를 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두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겁에 질려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무조건 발을 떼서 움직여야 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뭔가 갇혀있던 곳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가 잃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만나러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만나러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떼야 한다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좋아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실 제가 그림 봤을 때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은 너무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이 뭔가 불균형하다라고 느끼면 아 이걸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보다는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외부적인 상대를 찾아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뭔가 무기력하면 이 무기력을 타파해줄 뭐 의사 선생님이라도 진짜 도움을 줄 만한 선생님이라도 뭐 이런 나의 멘토라도 찾아다녀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은 스스로 모든 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 힘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여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꼈을 때 여러분이 남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여기서 이제 연애라는 목표를 만약에 여러분이 꿈꾸고 계셨다면 이루시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그 전까지는 짝사랑을 하는데 진짜 지옥의 짝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 거의 암살 시도하듯이 혼자 막 되게 진짜 치밀하게 노력하시긴 하지만 이게 너무 나 혼자 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내려놓고 내가 밖으로 세상 밖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좀 자꾸 발걸음을 밖으로 내딛어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사실 여러분한테 엄청 중요한 해고 여러분이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해고 특히나 연 상반기 연초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때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시점에서 또 뭔가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무기력에 빠지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나를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해줄 세상을 찾아서 좀 떠나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번 연도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 좋은 소식 정말 외부적인 좋은 소식과 별개로 나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잘 돌아봐 주셔야 하는 때예요. 그래서 너무 쉼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꾸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첫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 맞춰보도록 하고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셨던 건지 혹은 앞으로 있으실지 좀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힘든 해는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현실적으로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밀크 앤 허니가 나왔다라는 거는 꽤나 풍요롭게 지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풍요로운 게 아니라도 어쨌거나 내가 뭔가 많이 했다기보다는 좀 쉬었다라는 느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쉬었음 청년 이러잖아요 요즘. 근데 그게 내 의지가 아니어도 어쨌거나 2025년에 내가 막 뭘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 놀았다. 그래 이번 연도 그냥 놀려고 했었으니까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내가 그 전까지 이제 열심히 했던 것들에 대한 좀 보상을 받아서 25년을 조금 여유롭게 보냈던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카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젠 선택을 미룰 수 없다. 이제는 결정을 미룰 수 없어.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 라는 어떤 기회를 잡는 듯한 그림들이 많이 보여져요. 제가 약간 이제 이 51번 이 카드를 조금 부정적이라기엔 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쉬었음 청년 막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그림이 마냥 편안하게만 느껴지진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그림이, 이제 끝까지 왔어. 이제는 타이밍이 됐어. 라는 느낌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되게 참다, 아니면 버티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는 정말 내가 즐기면서 2025년을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느긋하게 보낸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카드가 여러분의 2026년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카드인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Fork in the Road라고 하는 거는 길 위에 포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크가 지금 이정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이정표가 막 여기저기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건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선택을 할까 말까 이런 상태라면,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고, 남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게 두지 말고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카드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엄청 딥한 의미들보다는 선택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께 결정, 선택 이런 키워드가, 혹은 이제는 해야만 하는 뭔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들, 기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2026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생각을 한 이유도,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지금 데스 카드, 월드 카드, 그다음에 쓰리 오브 완즈 카드까지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뭔가 이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완전히 청산을 하고 내가 계속 눈으로 째려만 보고 있던 거를 이젠 진짜 내 발이 정말 나서서 하는 그런 순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개의 완즈 카드에는 이 나무 구조물 뒤에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진짜 강 앞에 서서 뭔가 새로운 것들,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나 이제 나아가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서핑보드를 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2025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그 시간들이 끝났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 월드카드가 나왔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간이 왔다. 이게 이제는 뭔가 움직이는 순간이 왔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교환학생을 가기로 했다, 유학을 가기로 했다, 이민을 가기로 했다, 이런 결정들이 여러분께 있는 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내가 버텨왔던 것들이 이게 내 의지로 그랬든 그렇지 않았든 그냥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정말 추억으로 보내줘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시기라고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게 역방향으로 나온 게 참 체감이 되는 게, 여러분이 뭔가 이제는 갈림길에 서서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가 아니라 정말 그 세상에 떠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그냥 서핑보드 위에 여러분이 올라탄 것 같은 느낌? 진짜? 이 방향이 어디로 됐든 일단 나는 결정을 내렸으니까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 일로 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세상과의 어떤 연결점과 관련된 그림이 좀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해외로 나가는 결정을 하게 되셨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이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 내가 그동안은 좀 무서워서 못했던 거, 아니면 내가 겁을 내고 있었던 거, 아니면은 내가 버티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던 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질러버렸다, 이런 그림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이번 연도 상반기 안에는 최소한 이런 결정을 내리시고 그 결정을 토대로 움직이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 전의 일들은 정말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은 정말 머릿속에서 싹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나가시는 것 같은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되게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이런 그림들, 뒤에 말이 막 춤추고 나는 막 이거 두드리고 북 두드리고 이런 거 보이시죠? 그만큼 내가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고, 6개의 컵카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한테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한테 기회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순수한 마음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림도 좀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쉬었던 시간들, 정말 저는 이 두 가지의 그림이 굉장히 겹쳐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5년에 좀 느긋하게 보냈던 시간들, 그런 에너지들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2025년을 정말 뿌듯하게 보내셨다면 상관없지만, 2025년을 너무 놀았다, 내가 진짜 뭔가 좀 대가리 꽃밭처럼 그냥 놀았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기반으로, 그런 좋았던 기억들, 나의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내가 정말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 진짜 힘을 써야 할 때 확 쓸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비축해놨던 힘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할 때 애매하게 낭비하지 않았고, 이제 정말 필요할 때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그림들도 좀 보여져요. 혹은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 편안하게 지내면서 만났던 인연들, 내가 정말 예를 들자면 내가 교환학생 가가지고 한 1년 날린 것 같아요. 그냥 1년 동안 계속 놀았거든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교환학생 간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랬다,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그냥 논 것 같아서 괜히 취업 시기만 늦어지고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그게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학연수까지 갔네, 1년 동안. 또 그래서 난 2년이나 날렸어, 나 재수도 했는데 어떡하지, 3년이나 날렸네, 막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때 만났던 인연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또 도와주는 것 같은 그림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기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자꾸 막 교환학생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하고 해외가 좀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내가 보냈던 시간들은 다 같이 있었던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강력한 보호의 에너지가 또 드러나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 월드카드에서도 좀 사실은 보여지고, 뭐 외부에서 나를 누군가가 계속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이 사실 카드 전체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데, 그게 여러분이 2025년을 보낸 어떤 그 결과물일 수 있어요. 2025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2025년에 뭐 내가 에너지를 쏟았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혹은 2025년에 내가 에너지를 쏟았던 그 경험들, 그것들이 나를 이제 보호해준다 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를 토대로 내가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린다라는 그림은 여기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일이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다, 내가 계속 실눈 뜨고 째려보고만 있었던 그 기회를 지금 잡으셔야 된다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뭐 원하지 않아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되려나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서핑보드 위에 여러분을 태운 채로 그냥 바다에 던져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 혹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굉장한 시작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연도 되게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어쨌거나 작년하고는 조금 상반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작년에 아무리 봐도 난 작년에도 바쁘게 지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가 에너지를 좀 다른 데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데 쓴 에너지들이 맞는지, 그 에너지들을 이제는 정말 올바른 데 쓰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너무 리딩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나 작년에 진짜 겁나 힘들었는데 막 이런 분들이시라면은 다른 카드 뽑아서 들어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는 작년은 어쨌거나 여러분한테 힘들었던, 좋았던, 좀 쉬셨거나 아니면 뭔가 성과물이 많이 없었거나 내가 시간을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냥 놀았던 시간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뭔가를 많이 도출해낸 한 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리딩을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두 번째 카드 리딩 마쳐보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언제든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오픈해 볼게요. 세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는 어떤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냐면, 여러분이 2025년에 너무 힘들게 일하시진 않았을까? 너무 과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Time for a Nap, 그러니까 낮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라는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낮잠을 못 잤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사실 이 카드랑 연결돼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 혼자 되게 고립돼서 일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 카드는 역방향으로 나오면은 질병으로, 그러니까 과로로 인한 질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카드인데,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만약에 작년에 진짜 힘들게 일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그림도 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그림이 되게 외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 카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마법사가 저는 엄청 좋게 읽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진짜 마법사처럼 정말 나 혼자 모든 걸 다, 나의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주변에서 되게 몰아치는 일들을 내가 혼자 다 해결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여겨진단 말이에요.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진짜 안 맞는 거죠.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일들이 있고 남들하고 협업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바쁘고 뭔가 여러모로 어쨌거나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아서 되게 시간도 별로 없고 좀 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처리해야 하는 일들, 과로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내가 정말 마법을 부리듯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느낌으로도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어쨌거나 이게 꼭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 뭐 연애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인생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너무 몰아쳐서 나를 너무 채찍질을 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다? 라는 그림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지쳐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보이진 않고 나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환경이었을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고아라는 뜻이죠, 원래는. 근데 이 카드가 지금 역방향으로 나옴으로써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랑 협력할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고통받던 시간들이 어쨌거나 끝난다라는 뜻이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사실 얘가 컵 시종이에요. 컵 시종 카드가 지금 차일드 컵으로 나와 있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보시면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 사람이 들어오거나 어쨌거나 작고 미약하지만 뭔가의 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데스 앤 리버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 나에게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전차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세 장이 여러분한테는 다 메이저 카드가 들어왔고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다 마이너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가 나의 삶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2026년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느냐, 내가 스스로 나의 삶에서 나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달라질 거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외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외부는 작은 변화들만 있을 뿐이에요. 마이너 카드니까 큰 어떤 흐름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정말 자잘한 어떤 그 일상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서 외부의 어떤 변수나 외부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받아들여서 좀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균형이 맞고 내가 누군가와 협력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조율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들도 좀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마법사는 혼자 있는 사람이고 마법사는 혼자 모든 걸 처리한 사람이고 남들 앞에서 날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사실 전차는 통제하는 사람이고 균형 맞추는 사람이고 시험 받는 사람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림 도상학적으로만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누군가와 함께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함께 가는 과정이 쉽진 않고 삐걱삐걱 거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이전까지는 내가 잘하던 걸 계속 하다가 날 소진시켰다면 이제는 완전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도전하고 혹은 조금 더 발전한 나에 도전하고 시험 받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조금 더 좋은 자극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이나 외부적인 안정도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 이전처럼 혼자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내 일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자꾸 일적인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들어와 있는 조언이자 이번 연도의 키워드가 지금 일이 있고 비 보이시죠? 벌이에요. 벌, 일벌. 벌이 있고 그리고 이상적이다 라는 그림이 또 있어요. 이상이랑 관련된 그림. 그래서 이 두 가지 카드가 나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혹은 이런 변화를 겪음으로써 내가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일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되게 중요하신 분들일 수 있어요. 커리어라든지 혹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뭔가 나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 이런 자아 효능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신 분들일 수 있고 항상 작은 과제든 큰 과제든 과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게 여러분의 삶의 어떤 굉장히 중심이 되는 핵심 축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안에서도 내가 이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들을 선택하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올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보다 훨씬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한가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여유가 조금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전처럼 정말 미련하게 몰아붙이는 일은 좀 안 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만 훨씬 더 어떤 균형적인 문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 혹은 일과 나 이런 균형들을 잘 맞춰 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방법도 알고 이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도 알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시험을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깨달음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결과, 성과도 여러분이 만족스러울 정도의 어떤 것들이 나오겠다 이런 그림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면적인 변화를 많이 겪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좀 안정적이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진다는 거, 좀 덜 바빠진다는 거 이게 외부적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만한 것들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 요게 지금 가장 큰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꾸시게 되는 계기는 뭔가 여러분이 정말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으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제발 질병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좀 너무 힘들다, 내가 좀 많이 날 몰아붙이는 것 같아 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꼭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조금
쉬엄쉬엄 하시고 너무 바쁘게 지내지 않으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게 여러분께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갖다 주니까, 또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니까 또 기대가 되는 20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까지 세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하고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인사를 안 드렸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카드 오픈해 볼게요. 네, 마지막 카드 리딩 하기 전에 여러분 너무 어둡지 않나요? 불 좀 켤게요. 좀. 아우, 가스가 없어. 사실 여기가 이제 문을 열면은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문을 못 열기 때문에 거의 지금 화생방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걸 키는 순간. 그래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카드를 많이 들여다보니까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구속하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보여요.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구속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어떤 거냐면 너무 내가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춰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드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 카드도 그렇고, 이 카드는 이제 축복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자꾸 나의 결핍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너무 너무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틀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족쇄를 만들어서 나의 기쁨을 그런 것으로 정의하고 뭔가 남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까지 뭐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는데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좀 가두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거나 이랬다라기보다는 최대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나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되고 뭔가 동화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 기쁨을 느끼는 그런 나를 약간 발견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자면 막 라부부가 귀엽다고 하니까 막 라부부를 막 사고, 두쫑쿠가 맛있다고 하니까 두쫑쿠, 예전까지는 뭐 두쫑쿠란 거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막 두쫑쿠에 미쳐서 나도 막 두쫑쿠를 사야만 할 것 같고,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것들이 마치 나의 중심을 좀 흐트러 놓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저는 막 내 중심을 너무 잃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그림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도 되게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림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그 사회적 규범에 나는 되게 잘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라부부도 샀고 두쫑코도 샀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묘하게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능동적으로 원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감, 그리고 살짝의 답답함,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셨던 한 해일 수도 있어요. 2025년이 조금. 나는 남들이 이거 가지고 오면 되게 좋겠다, 이거 하면 되게 좋겠다 했던 걸 다 이뤘지만 정말 스스로 엄청나게 행복함을 느낀다라기에는 조금 그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번 연도에 가장 2026년을 좀 아우르는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빛나는 것과 가짜로 빛나는 것을 구분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과 아닌 것,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쌩까 치료의 행방불명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오나 씨가 흙으로 가짜 금을 막 만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금인 줄 알고 막 사람들 다 주워가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반짝거리는 건 다 금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킹 오브 컵스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서 킹 완즈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더 능동적이어지고 내가 진짜 바라는 것,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걸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좀 그런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정말 이 족쇄에서 벗어나고 이 사회적 규범에서, 통념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게 마음속에서 끝내고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서는 선을 그었지만 내 외부적인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내 외부는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고, 뭔가 크게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닌데
어떤 것들이 조금 좋아질 수가 있냐면, 어떤 부분이 좀 긍정적이어질 수 있냐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어떤 가치를 두고 보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인생에서 진짜 내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소중한 나의 가족, 내 친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얼기설기 이렇게 있었던 그런 바운더리가 진짜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철창에 갇혀서 살았어요. 철창이 이렇게 숭숭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단단한 콘크리트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게 막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철창에만 살아도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 콘크리트 울타리가 진짜 엄청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뭔가 나를 진짜 보호해주는 사람들이구나. 나를 정말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너만 있으면 밥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진짜 큰 돈을 벌지 않아도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공간이 더 좁아지고 오히려 내 주변을 막는 그 구멍들이 더 좁아졌음에도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내가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이전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완벽하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여전히 여러분께는 뭐 엄청 위압감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기준에 못 맞춰서 허덕인다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기보다는 나한테 진짜 소중하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리고 나한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점점 더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사람을 이렇게 거르게 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교황이면은 조금 체면치레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진짜 내가 사회적인 나의 입장을 위해서 별로 원치 않는데도 끌고 가야 됐던 관계들 그런 걸 내가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어느 순간에는 소리도 지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있는데 항상 조금 괜찮아 보여야 되는 좀 그냥 네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버리게 되고 진짜 나의 찐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어떤 족쇄 같은 것들을 좀 떨궈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족쇄가 다른 족쇄로 만약 바뀐다면 그 족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콘크리트 벽인데 그 콘크리트 벽은 나한테 족쇄로 느껴진다라기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정말 단단하게 지켜주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어벽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걸 버리니까 내가 쓸데없는 걸 버리니까 진짜 집을 한번 정리를 하듯이 대청소를 한 것처럼 옷을 막 몇 톤을 버리고 나니까 되게 초라해졌는데 그 초라함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로운 옷을 또 채워 넣을 수도 있고 그게 나한테 너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가벼운 기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뭔가 집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만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는 약간 어떻게도 느껴지냐면 진짜 많은 막 건물들 그 사이에서 다 무너지고 이제 뼈대만 남았어요. 뼈대만. 근데 그 뼈대가 너무 튼튼한 뼈대고 튼튼한 기둥이어가지고 이 뼈대만 있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진짜 막 높은 고층 빌딩 막 시드니에 살다가 귀농을 했어요. 귀농을 해가지고 진짜 무너져가는 초가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오는 해방감이 이제 도파민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림으로써 그 전에 생각들을 내가 다 정리하고 완전히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빠이빠이 함으로써 여러분이 세워놨던 그런 기준들, 그 세상의 기준을 다 떨궈내고 나의 기준만을 남김으로써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훨씬 더 능동적이어지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귀 기울여서 그런가? 그런가? 하던 그때랑은 좀 다르게 모든 걸 이제 무분별하게 수용하던 때랑은 다르게 이제는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이어지고 좀 더 전투적이어지고 조금 더 능동적이어져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그전까지 받아들였던 그런 어떻게 보면 쓰레기 정보들 그런 되게 정보의 홍수에서 진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실천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나한테 어떤 기쁨을 주는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나한테 어떤 기쁨을 주는지 여러분은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은 여러분께 정말 행복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변별력이 키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너무 늦지 않게
빨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